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동산 엑스파일, 저는 한원장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국민들 러시아급 추위를 느끼고 계실 듯 합니다. 아, 정말 추워도 너무너무 춥습니다. 제가 지금 춥다고, 엄살을 떨긴 하지만, 네, 작년에 제가, 따뜻한 집으로, 네, 이사를 해서, 사실은 감사한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운 집에서 방안이 신통치 않은 업무 환경에서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예, 무탈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네,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40대 가장의 진로 고민에 대한 상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41세 되시는 김종선님께서 부동산 엑스파일 카페에 고민을 올려주셨어요. 김종선님의 고민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분야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셔서 네, 작년에 합격하신 것 같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김종선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고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김종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내주셨다는 메일을 제가 수신하지 못했어요. 뭐 여기저기 스팸 메일까지 메일함을 다 뒤져봤는데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앞으로도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실 네, 고민사항이든 어떤 의뢰든 네, 메일로 보내주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일함 관리를 더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로 고민 많으시죠? 진로 고민 없는 분 있으실까요? 진로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진로가 정해졌고 얼마간은 현재 분야에서 실적 쌓기에 여념이 없으실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흐르면 이직에 관한 고민, 이직을 해볼까 하는 고민, 뭐 사업하신 분들 사업의 방향을 또 염려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또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어떤 고민, 또 아이들, 자녀들의 진로 고민, 등등등, 진로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한 자치구에 학부모 진로 코치단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지가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자랑질을 한 적은 없는데요.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항상 진로가 고민입니다. 부동산 분야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요, 딱히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다만, 제가 지금 가장 먼저 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건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수료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수진이긴 해요. 네. 이론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분도 있고, 또 현장 실무에 대한 내용을 또 잘 전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제안하는 거는 교수진의 강의 내용을 들으셔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모두 어떤 같은 이슈를 놓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시겠죠. 어떤 같은 방향, 생각하고 있는 같은 방향의 진로 고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이미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생각지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고 진로를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취업일지, 창업일지, 중개 분야, 중개 영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에 중개시장이 활발하더라. 뭐 이런 정보들도 교류하고 계시고요. 뭐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이런 방향으로 한번 뭉쳐볼까 하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과정 중에서 분명히 또 배우고 느끼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예,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기가 분양팀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 나 잘할 것 같냐, 뭐 이렇게 잘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뭐 그분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안면도 있고 그분의 기질도 물론 새롭게 많이 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한 어떤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업무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당신의 기질은 이러이러한 것 같다. 그러니 큰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급여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뭐 업무를 하겠다면 분양 아이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 진로 고민인데 사실 이 중개업을 하시는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당장 난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 또 나는 경영을 모른다. 나는 사람은 모르겠다. 일은 알겠지만 사람은 모르겠다. 난 서비스 정신이 뭔지 모르겠다. 난 인내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재정관리는 도대체 뭐냐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중개업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이 생계가 나는 생계 때문에 중개업을 한다. 물론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계가 당장의 생계가 목표라는 분들은 좀 권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프리랜서를 지향하시는 분들 또 어렵습니다. 이 중개 분야는요, 지속적인 어떤 고정급 받기가요,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성실과 근면은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일만큼 성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예전에 직원들 양성할 때 또 그렇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돈만 많이 벌더라 하는 반론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뚜렷한 사업 모델이나 기반 없이 흉내를 내서,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돈을 벌게 돼도요, 왜 어른들 말씀이 있죠. 쉽게 번 돈은 건불 같다고. 이게 작은 바람에도요, 쉽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런 돈들은. 그렇지만 성실하신 분들은 적성에 맞는 어떤 분야들이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제 개발 관련해서 또 분양에 관련해서 토지 분야에 대해서 토지 중개하신 분들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분야는 안 그렇겠습니까? 또 오피스 거래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면 다 유망하죠. 근데 이런 어떤 특정한 분야를 선택하시고 3년 이상 꾸준한 노력을 하시면요, 업계 전설이 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중개 분야가요, 지식 서비스 산업 분야예요. 지식 서비스 산업이에요, 이 분야는. 그래서 실무와 경영 모두 알아야 되고요. 지속적인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난 배우는 거 싫어. 그냥 사람만 만나는 거 좋아. 그러면 이제 바닥이 금방금방 드러나게 되죠. 또 시장의 위협도 많죠. 중개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문제고요. 변호사들이 자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고민 상담 주신 청취자님, 김종선님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말씀해 주신 내용만 고려했을 때, 제가, 어느 진로를 가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있는 분야가, 네. 이건 그냥 제안이에요, 제안. 이게 공인중개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이 있어요. 그 LM이라고 그래서 임대 관리를 한다거나, 또 자산, 자기들 회사의 자산을 다루는 분들, 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체들에 지원을 하시면요. 고정급 받고, 예,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점점, 신입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러면서 일하시는 방향, 좀 더 감을 얻으시고, 차차, 예,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갓 40대신데, 예,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임대관리, 자산관리하는 기업들 너무나 많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은요, 대부분 지식 서비스 산업이지만 또 영업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분야가요, 젊은 층한테는요, 생각보다 자아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는 주지 못하는, 예,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구인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내주신 내용에 지목하신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임대차를 목표로 하신다면, 예, 빈번한 거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율이 20% 정도라죠? 공급은 많고 입주율은 낮아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겠으나 임대료는 낮아질 것이 분명하니, 예, 낮은 전세금으로 이렇게 새 집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고민 상담이 중구난방이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나 딱 꼬집어 얘기해 주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댓글 부탁드려요. 제가 이 부동산 중개 분야 진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 할아버지 치킨집 아시죠? KFC 치킨을 누가 예전에 할아버지 치킨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빵 터졌던 적이 있는데, 이 커넬 샌더스 얘기예요. 이 60이 넘은 나이에 자기가 개발한 요리 비법을 아주 믿은 거죠. 그리고 이 비법을 사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양념 레시피를 팔기 위해서요. 108번도 아니고요. 1008번. 예, 1008번의 거절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커넬 샌더스는 진로를 언제 정했죠? 1008번의 거절을 당하기 전에 진로를 정했죠. 예, 진로를 정했다면 실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성과가 날 때까지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예, 증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진로를 고민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죠?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요. 되는 이유 찾아서 되는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높아서 문제겠습니까? 오를 힘이 없어서 문제죠. 길을 찾지 못해서 문제겠습니까? 길을 만들 힘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일용직과 셀러리맨과 사업가를 호흡으로 얘기를 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은 삶의 호흡이 하루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셀러리맨은 삶의 호흡이 한 달이고요. 한 번 벌어 한 번의 어떤 진로 결정과 한 번의 그 달려감으로 인하여 평생 먹고 사는 사업가는 삶의 호흡이 평생입니다. 과연, 예, 내 호흡을 길고 짧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나죠? 예. 그리고 나의 호흡을 길고 짧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내 삶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지금 IQ 시대와 EQ 시대를 지났어요. 지나서 드디어 SQ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IQ, 지능지수와 EQ, 감성지수, SQ, 영성지수라고 해요. AI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예, 만족할까요? 네, 어떤 성취감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IQ도 EQ도 높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영성지수를 저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해보자고요. 네. 부동산 엑스파일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는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은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한 원장도 끊임없이 진로가 고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로를 정하고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약간 좌절감 같은 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고요. 낙담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혼자 생각하다가 혼자 낙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에디슨이 말하기에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잘 되지 않는 방법을 발견한 거라고 해요. 그동안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발견했던 분들은 올해 곧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저는 한 원장이었습니다. 네, 충분한 고민 상담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함께 고민을 나누어 봤습니다. 뭔가 뾰족한, 예, 쪽집게 같은 고민 상담 원하시면 네, 다시 문자 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